기업문화 콘텐츠학과 김우재입니다. 제가 어두운 바탕을 좋아하는 바람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안 보이네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잖아, 죄송합니다. 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로서 IP라는 말을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100번쯤 쓰는 것 같고요. 어떤 학생 만나거나 귀에 딱 시간으로 쓰는 말이지 IP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콘텐츠 산업의 구조가 이 콘텐츠 IP 중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글로벌 경쟁 역시 이 IP 경쟁 체제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누가 힘 있는 콘텐츠 IP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 산업의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있는데요. 콘텐츠 IP 구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요, 제가 몰라요. 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콘텐츠의 장르간 융합 그리고 콘텐츠와 이종산업 간의 연계 융합에 캐릭터가 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구조가 이 IP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이 캐릭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캐릭터 그리고 IP 그리고 라이센싱에 대한 저희 생각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니까요. 방송, 영상, 게임, 음악 등등 모든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전부 합친 금액이 작년에 2조 9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라이센싱과 컨슈머 프로덕트 부문, 이 MD 상품 부분이 약 3,90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이 라이센싱과 MD,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통신망 인프라 매출을 제외한다면요, 전체 콘텐츠 산업 규모에서 약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전통 매체 매출 부분 13% 그리고 구독과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 22%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비중을 이런 캐릭터, 이 라이센싱과 이 머천다이징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확인한 통계로서는 우리나라 2024년 콘텐츠 산업 통계가 전체 매출이 157조 원 그리고 캐릭터 산업 부분이 7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매출의 분류가 이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4.5% 정도의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매출 비중과 이 해외의 20% 비중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 충분히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의 매출 정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비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캐릭터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유통이라는 것이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약 한 15% 매출이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은 약 한 45% 정도의 매출이익 그리고 만들어진 IP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이 라이센싱 로열티 부분이 약 한 85% 정도의 매출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중은 20% 정도지만 세계 시장에서 콘텐츠 시장에서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이 라이센싱과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이라는 거죠. 산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 라이센싱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한 80% 정도가 이 캐릭터 라이센싱과 이 머천다이징 수익에서 나오고요. 해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머천다이징도 없이 그냥 로열티 수익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리오 같은 경우가 작년 이 매출액이 1조 2,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800억 원입니다. 즉 영업이익률이 약 한 43.6%에 달하는 아주 극단적인 고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라이센싱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왕국 이 디즈니 같은 경우가 작년 매출이 약 한 130조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디즈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IP를 창조하고 그 만들어진 IP를 가지고 디즈니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그룹에서 이 컨슈머 프로덕트 라이센싱을 담당하는 디즈니 컨슈머 프로덕트 자회사가 있고요. 그가 이 전체 디즈니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간 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디즈니의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약간 20%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저 컨슈머 프로덕트 라이센싱 부분이 매출액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즉 디즈니는 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서 나오지 않은 이 리스크를 이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에서 하나의 안전판으로서 이 컨슈머 프로덕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즈니뿐만이 아니죠. 모든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그들의 라이센싱과 컨슈머 프로덕트 자회사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33년 전인 1993년에 파라마운트 피처스의 라이센싱 자회사인 파라마운트 라이센싱 그룹에서 이 한국 이 라이센싱 영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 엔터테인먼트 쪽의 캐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콘텐츠 제작 유통도 유통이지만 이런 라이센싱 사업화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조직과 노하우를 구축해오고 있는 것이 할리우드 메이저들의 라이센싱 자회사들이고요.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이 미디어 그룹들은 다 그들의 IP를 사업으로 활용하는 이런 라이센싱 자회사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IP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실 IP를 창조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IP, 만들어진 IP를 사업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품화를 통해서 콘텐츠가 관련된 고객 경험을 창조한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즉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OSM으로 해서 수익을 다각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콘텐츠와 관련된 경험을 소비자한테 체험으로 내재화시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IP를 하나의 체험형 브랜드로 만들면서 장기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 라는 것이 이제 이런 우리가 IP의 브랜드화까지 가는 프로세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MBC 유니버설의 라이센싱 자회사인 유니버설 프로덕트 앤 익스피리언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 상품, 테마파크, 게임, 디지털 이니시티브는 이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서 캐릭터와 스토리를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나와 있습니다. 즉 상품과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022년도에 이 프로덕트 앤드 익스피리언스로 이걸 바꿨는데 그 전의 이름은 유니버설 브랜드 디벨롭먼트였습니다. 즉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들의 콘텐츠를 하나의 IP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의 수단은 다양한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들의 체험의 내재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장기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이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하나의 IP 브랜드로 성공한 선수들입니다. 역대 이 제일 돈을 많이 번 이 탑10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들이고요. 이들의 평균 수명은 64.8세, 평균 매출은 134조 원입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IP 브랜드로 구축이 된 사례고요. 이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젊은 포켓몬이 1996년 지금 30살 된 포켓몬이 제일 많은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켓몬 유니버스의 구축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96년에 처음에 닌텐도 게임보이 소프트로 나오고 게임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트레이딩 카드로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포켓몬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체험을 통해서 포켓몬이라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경험적으로 내재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축된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으로 확산시키면서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을 띄고 있죠. 즉 캐릭터 경험 내재화, 이종사업 융합을 통한 이 확산을 통한 이 콘텐츠 확장 그리고 하나의 포켓몬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 포켓몬입니다.
이것은 매출 추이에도 잘 나타납니다. 1996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매출이 125억 달러로 역대 최고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켓몬이라는 브랜드를 창조했고 그 안에서 이 포켓몬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 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머천다이징, 라이센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매출의 약 한 67%는 이 라이센싱과 MD 사업 매출로 나와 있습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콘텐츠가 돈이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콘텐츠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포켓몬 같은 경우는 게임의 재미, 캐릭터의 매력, 트레이딩 카드의 재미, 뭐 애니메이션의 재미도 있지만 콘텐츠 자체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이들의 포켓몬과 관련된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내재화시켰으며 그것을 사업화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로 창출하는 데 성공한 것이 이러한 포켓몬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주요 세계 한 150개 이 라이센싱 전문 기업들의 매출이 2024년도 기준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2023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 성장 동력은 패션, 어페럴, 그리고 식음료 부분에서 매출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콘텐츠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네, 캐릭터 IP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으네, 뭐 이거와 관련된 말씀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화된 역량, 인력, 네트워크, 노하우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고 그것이 이제 이들이 장기적인 IP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K 콘텐츠 산업, 우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기능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 산업 고부가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실현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IP를 얘기할 때 이런 캐릭터 IP라는 것이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이 캐릭터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라이센싱이라는 것이 콘텐츠의 IP화, 브랜드와 부가가치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콘텐츠 산업의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캐릭터 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의 의미를 저는 찾습니다. 결국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이들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산업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그만한 자격과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충분한 합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가 콘텐츠 경쟁에 있어서 굉장한 핵심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캐릭터라는 것이 물론 하나의 우리가 장르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저는 장르 간 융합과 산업 간 융합의 핵심물이라 그러면은 캐릭터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는 장르에서 살짝 탈피해도 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업계분께서 저보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팝마트 아시죠? 랜덤박스, 일본의 가차 아시죠? 우리나라에 뽑기방이 있습니다. 캐릭터 인형 뽑기요. 근데 이것이 이 게임 산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캐릭터 상품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장르인 게임 산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이 장르 간 연결의 핵심고리로서 캐릭터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과 이런 노력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처가 정부 부처의 어떤 이 거버넌스 체제를 보자면요. 물론 이제 창작 쪽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역입니다만, 뭐 미디어 확산 IP라는 얘기한다 그러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 캐릭터 화장품 얘기하면 식품, 의료, 의약품 안전처 소관입니다. 또 완구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우리 또 지역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산업과 연관되는 것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어떤 소통과 이런 정책적 거버넌스가 좀 정립이 될 필요가 있고, 이 캐릭터 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그것에 좀 더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 그리고 민간의 노력을 우리가 이 캐릭터 하는 곳에 라이센싱이라는 곳에 이 투입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 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산업진흥법 추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시나 고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